안녕하세요. 하즈소프트 이봉석입니다. 오랜만에 39편을 찍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덥죠? 코로나도 문제인데 너무너무 덥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IRP를 배우고 있는 과정에 있는데요.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죠. IRP가 사실 너무 중요한 그런 개념이고, 드라이버 개발자라면 최소한 IRP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조금 많이 들여서라도 IRP에 대한 개념을 충분하게 숙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는 것 자체, 그리고 짧게 동영상을 만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제가 강의를 나갈 때는 이 IRP라는 주제를 놓고 되게 오랫동안 설명을 하는데, 다시 반복으로 또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 유튜브는 이제 그런 점에서 여러 번 반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IRP를 본인의 것으로 소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번부터 디바이스 스택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을 해서 IRP를 조금 더 자세하게 배우고 있는 과정입니다. 오늘은 이제 IRP에 대한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서 누가 IRP를 어떻게 사용하고 사용할 때는 어떤 식으로 파라미터들을 기록하고 또 읽어들게 되는지, 이런 어떤 파라미터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일단 MSDN에 있는 도움말과 유사한 그 WDK 도움말을 열었는데요. IRP라고 하는 그 구조체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뭐 한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어찌 보니까 이 IRP라고 하는 이 구조체가 실제로는 그 안에 Type Define Structure 해서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뭐 그것도 전부 다 보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일부만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왜 이런 걸 쓰는지, 이런 것들이 배워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IRP 자체에 여러 가지 사용하는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한 시간을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9편 IRP 이해하기 네 번째 시간이고, 누가 IO 스택 로케이션을 접근하는가, 이런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IRP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잡자면, 저는 IO 스택 로케이션이라는 이 자료 구조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IRP 안에서도 특히 이 IO 스택 로케이션이라는 구조체, 이 필드가 어떻게 드라이버들에게 사용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주안점을 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에 또 누가 이것을 읽고 또 누가 이것을 기록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림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누가 IRP를 만드는가 라는 주제를 던질 수가 있는데요. IRP를 누가 만들까요? IRP를 실제 만드는 건 IO 매니저가 만듭니다. IO 매니저가 만들고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은 클라이언트, 우리가 요청자라고 하자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IO 매니저 쪽으로 이와 같은 요청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create 파일, close handle, read 파일, write 파일, 그리고 디바이스 IO 컨트롤, 이와 같은 API 함수를 사용한다는 것을 저는 요청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요청은 IO 매니저에게 들어가서 IO 매니저가 IRP라는, 오늘의 주제인 이 IRP라는 구조체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IO 매니저가 만드는 거죠, IRP를. 자, 이때 이 만들어진 IRP의 모양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IRP는 일단 구조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IRP라는 이름을 가지는 구조체, 즉 헤더라고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구조체가 만들어지고요. 동시에 별도의 메모리가 하나 또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조체로서 IRP 헤더가 있고, 그리고 IO 스택 로케이션이라는 구조체의 내용을 담고 있는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공간이. 그래서 이런 공간을 우리가 스택이다 라고 부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IO 스택 로케이션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그렇다면 메모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가. 이때 처음에는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스택의 깊이가 끝에 사용되지 않는 영역을 5라고 불렀을 때 그 위로 4, 3, 2, 1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진 이 정도의 크기를 가지는 스택이 만들어졌다면 우리는 이때 스택 카운트의 값은 4라는 값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IO 매니저가 만약에 IRP를 만들었을 때 이와 같은 깊이를 가진다 그러면 더미를 빼고 가장 아래쪽에 배치된 4번 이 네가 네 번째라는 뜻으로 스택 카운트를 4로 기록한다는 거죠. 이것은 다시 다르게 해석하자면 이 스택에는 모두 IO 스택 로케이션이 모두 4개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스택 카운트는 4 4개의 IO 스택 로케이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 다음에 current location이라는 이런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current location은 방금 말씀드렸던 요 4가 아니라 5를 가리킵니다. 즉 4보다 하나 더 많은 5를 가리킨 상태로 대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IRP가 만들어질 당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urrent state location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가 있는데 이 포인터 변수는 메모리를 가리키는데요. 그 메모리는 어디를 가리키냐면 바로 맨 아래쪽 더미 영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IO 매니저가 지금 요청자로부터 요청을 받았잖아요. 그 요청이 예를 들어서 create 파일이다 그러면 IRP major create close handle이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IRP major cleanup IRP major close 이런 상수값을 준비해 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바로 요 영역이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걸 제가 포인터로 한번 써볼게요. 자, 지금 더미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즉 current state location이 더미를 가리키는 상태였는데 그 더미 바로 위에 더미 바로 위에 우리는 이것을 next state location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현재 스택 로케이션이 여기니까 next 스택 로케이션이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다가 바로 요 IRP major라는 이름의 상수값을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요청자가 요청을 했습니다. create 파일이라든지 read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요청을 하면 IO 매니저는 IRP를 만듭니다. 이때 IRP는 IRP 헤더와 스택이라는 영역으로 나눠져 있고 특히 스택은 그 깊이가 결정난다 그랬습니다. 이 깊이 값이 어떻게 결정나는지는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4개의 깊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은 사용되지 않는 영역이 하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처음에 4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는 뜻으로 스택 카운트 값이 4가 되는 거고요. 그거보다 하나 더 많은 상태에서 시작을 하겠다는 뜻으로 5번이라는 값이 current location을 나타냅니다. 즉 이 5번이라는 값이 나타내는 이 위치를 포인터로 가리키고 있는 이 포인터 변수가 바로 current state location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IO 매니저는 next state location 여기 current보다 다음 영역이 될 수 있는 이 위의 영역 next state location을 찾아가서 여기다가 이렇게 IRP major XXX라는 말을 넣어 놓는다. 이렇게 우리가 준비 과정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IO 매니저가 이제 첫 번째 드라이버에게 IRP를 전달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여기서 IRP를 IO 매니저가 준비를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current state location은 누굴 가리키고 있었냐면 바로 더미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옆에 5번이라는 숫자와 관계가 있기 위해서 이곳은 5번의 위치다라는 이런 값이 들어가 있었죠. 이 상태에서 이제 IO 매니저는 IRP를 전달을 하는데 첫 번째로 IRP를 받아들이는 드라이버를 제가 탑 레이어 드라이버라고 표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받는다는 뜻으로 이때 사용된 함수가 바로 IO call 드라이버라는 함수죠. IO call 드라이버. 그럼 이 IO call 드라이버는 함수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앞에서 보셨던 것 중에서 이렇게 두 개의 필드가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두 개의 필드가.
다시 앞으로 볼까요? 앞에서는 이 값이 5였죠. 이 값이 4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current state location이 여기를 가리켰었다면 이번에는 그 위를 가리키게 되는 겁니다. 즉 앞에서 봤을 때는 next state location이었는데 이곳이 이제 이 current state location이 가리키는 포인터가 되었다는 얘기죠. 즉 변경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에서? 이 IO call driver라는 함수 안에서 그랬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결국은 IO call driver라는 함수는 IRP를 드라이버에게 전달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IRP는 분명히 전달이 될 거예요. 탑 레이어 드라이버로 전달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탑 레이어 드라이버가 호출됐을 때 당시에 IRP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제가 하나 문제를 한번 던져 볼까요? 앞에서 IO 매니저가 준비했던 요 IRP 메이저 XXX 이 값이 어디 들어 있었다고 그랬죠? 바로 여기에 들어 있다고 그랬었죠? 그러면 바로 다음 그림에서는 이것이 어디에 들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여기에 들어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자들은 자신이 IRP를 받았을 때 제일 먼저 current state location이 누굴 가리키는지를 찾아가서 그곳에 들어있는 IRP major XXX라고 하는 이 값을 먼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값이 바로 명령어 파라미터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탑 레이어 드라이버는 자신이 호출됐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IRP의 current state location을 찾아가서 거기에 들어있는 IRP major XXX라는 명령 상수를 확인한다. 알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떤 이제 그림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냐면은 IRP를 전달하는 건 이렇게 IO 매니저가 탑 레벨 드라이버에게 전달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디바이스 스택 모델에서는 복수 개의 드라이버들이 하나의 디바이스 스택을 구성하기 때문에 탑 레이어 드라이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넥스트 레이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넥스트 레이어를 어떤 식으로 탑 레이어 드라이버가 다루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앞에서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이제 다시 한번 부연하고 있습니다. IRP가 전달된 뒤에 탑 레이어 드라이버는 어딜 참조하게 됩니까? 바로 요 current state location을 참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탑 레이어 드라이버가 다음 드라이버, 즉 넥스트 레이어 드라이버가 있다고 만약에 가정해 본다면 이 넥스트 드라이버에게 IRP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죠. 자, 바로 이전 상태를 보겠습니다. 탑 레이어 드라이버가 IRP를 받았을 당시에 자, current location은 얼마죠? 4가 되죠? 여기를 지금 current state location 포인터가 가리키니까 current state location 포인터 변수는 바로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였죠. 이 상태에서 이제 탑 레이어 드라이버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상황에서 보면 자, 일단 앞에서 보셨던 이 IRP 구조체는 바뀌지 않았어요. 그죠? 그대로입니다. 그럼 그대로 바로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탑 레이어 드라이버는 다음 영역 next state location이라는 위치를 찾아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IRP major XXX라는 값을 넣어주게 되는 거죠. 즉, 탑 레이어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현재 자신의 current state location이 아니라 next state location을 찾아간다는 거죠. 자, 어디서 이 부분을 비슷하게 우리가 봤었죠? 바로 앞에서 바로 여기서 봤죠. IO 매니저가 IRP를 처음에 만들 때 그때는 자신이 가리키는 곳은 덤이었지만 그 덤이 다음인 넥스트 영역을 찾아가서 거기다가 메이저 상수를 넣는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얘기죠. 생각해보면 결국은 탑 레벨 드라이버는 다음 레이어 드라이버에게 IRP를 보내기 전에 어떻게 한다고요? 자신의 상태에서의 current state location의 위치 말고 바로 다음 위치가 되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다가 IRP 메이저 값을 기록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IRP를 전달하게 되는 겁니다. 또 무슨 함수를 썼습니까? IO call driver라는 함수를 썼죠. 전달을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것은 마치 앞에서 IO 매니저가 IRP를 전달할 때와 같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IO call 드라이버가 호출되면 IO call 드라이버는 어떻게 됐었죠? 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전에
이전에 탑 레벨 드라이버가 IRP를 가지고 있었을 당시에 커런트 스테이트 로케이션을 찾아갔을 때 위치가 여기였었다면, 이번에는 IO 콜 드라이버라는 함수 안에서 이 위치를 이렇게 변경하게 되는 겁니다. 그쵸? 커런트 스테이트 로케이션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4번이 아니라 커런트 로케이션 변수도 역시 3번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죠? 이렇게 된 상태로 IRP가 전달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넥스트 드라이버는 또 어떻게 우리가 다음 대응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넥스트 레벨 드라이버는 마찬가지로 이제 변경된 커런트 스테이트 로케이션을 또 따라가서 이곳에 들어있는 IRP 메이저 XXX 값을 끄집어다가 이제 동작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어때요? 결국 이런 식으로 IRP가 전달된다는 거예요. IRP가 전달되는 과정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고, 실제 IRP가 전달될 때 사용된 함수는 IO 콜 드라이버라는 함수라는 거, 요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 IO 콜 드라이버 함수가 호출되면 그 안에서, 이 함수 안에서 하는 일이 뭐다고요? 현재 커런트 스테이트 로케이션이 가리키던 곳을 다음 넥스트 스택이 되게끔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는 거. 이건 이 함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 이거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매크로 함수 몇 가지가 있어서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함수라고 보기보다 매크로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자, WDM 윈도우 드라이버에서는 여러 가지 매크로 함수들이 있는데, 자, 함수들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그 함수의 동작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 IO set next IRP state location이라는 이런 함수가 있다면, 이 함수는 어떤 일을 하는 함수일까? 봤더니 current location을 감소시키죠. 그죠? 그 다음에 current state location, 이건 포인터 변수입니다. 감소시키죠. 자, current location과 current state location을 감소시킨다는 말은 이 그림에서 본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현재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그림에서 이 함수를 썼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빼기니까 바로 3번이 2번으로 가고, 이 포인터는 이동이 되어서 요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죠? 결국은 포인터가 위로 올라가는 거, 우리가 그것을 IO set next IRP state location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아셨죠? 자, 이번엔 IO get current IRP state location이라는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함수는 변경되는 작업이 없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IRP 안에서 current state location이라는 이 포인터 변수를 그냥 가져와서 리턴을 시키고 있죠. 다시 말하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current state location이 얘를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포인터, 여기를 그냥 리턴하는 겁니다. 여기를 그냥 얻어오는 거. 그게 바로 이 매크로 함수라는 거죠. 함수 내용을 알고 보니까 간단하죠. IOSKey current IRP state location이라는 이런 함수도 있어요. 여기 함수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 보면 이 함수는 IO set next IRP state location 함수와 그 역할이 반대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빼기였지만 플러스가 되겠죠. 이 말은 그림에서 보자면, 만약에 그림에서 이 상태에서 방금 스킵 함수를 썼다.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3번이 4번으로 내려가고 이 포인터는 밑으로 이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current state location이 플러스 포인터가 플러스 되고 값도 플러스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 여기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IO get next IRP state location은 뭘까요? 말 그대로 보자면 next, 그러니까 현재 current가 아니라 next에 대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현재 current의 위치를 먼저 가져온 다음에 포인터니까 포인터를 하나 빼가지고 리턴을 하는 거죠. 즉 그림에서 보자면 만약에 현재 위치가 여기다 라고 하면 next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빼기니까 여기가 되는 거죠. 여기가. 그래서 이곳의 주소를 그냥 구해오는 것 자체는 이런 함수로 이해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함수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좀 길지요. IO copy 복사한다. 뭐를? current, 현재의 스택의 내용을 어디로? next로. 현재 스택에 있는 내용을 next로 복사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그림을 설명하자면 만약에 이런 그림이다. 이 그림이다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서 만약에 copy 함수를 썼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스택은 여기잖아요. 넥스트 스택은 포인트 하나 빼는 거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넥스트겠죠. 넥스트.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곳으로 복사를 해주는 함수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현재 커런트 스택에 있는 내용을 넥스트로 복사만 해준다 라는 거죠. 이 IRP 헤더의 내용은 바꾸지 않고 유지시킨 상태에서 내용만 복사해주는 그런 함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사항은 이 카피 함수가 이 스택 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이 전체를 복사해 주는 건 아니고, 카피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안에서 필드 오프셋, 그러니까 이 구조체 자체의 내용 중에서 IO 스택 로케이션 안에서 이 컴플리션 루틴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 바로 앞까지만 복사를 한다는 겁니다. 변수 앞까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IRP 스택을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IRP 스택을 보면, 자, 여기 IO 스택 로케이션이라는 이 메모리 포인터죠. 여기 이제 IO 스택입니다. 이 IO 스택이라는 메모리 구조체의 내용 중에서 내용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밑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유니온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유니온을 쭉 마치고 계속 내려가 봅니다. 그러면 유니온을 마치고 나서 바로 나가면 좀 나가면 이렇게 내려와요. 이렇게. 자, 여기는 지금 안타깝게 여기 생략이 되어 있어서 알 수가 없네요. 그죠? 쭉 내려가다 보면, 자, 여기쯤에 뭐가 있냐면 컴플리션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컴플리션 루틴. 그래서 이 컴플리션 루틴이 있는 위치까지만 복사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함수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냥 복사한다 이렇게만 아셔도 되는데, 조금 더 상세하게 본다면 다 복사하는 건 아니고 컴플리션 루틴이 나올 때까지, 그 이전까지만 복사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제 나의 드라이버, 이게 이제 우리가 만든 드라이버라고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내가 만든 나의 드라이버가 여기 있어요. 자, 누가 나한테 IRP를 보냈어요. 자, 그런 가정입니다. 누가 IRP를 보냈어요. 그러면 IRP를 전달받은 거죠. 우리가 전달받은 거죠. 그러면 어떤 함수들을 써서 접근을 시도할 것이냐는 거죠. 여러분들, IRP를 전달받았어요. 어떤 함수에 의해서? IO 콜 드라이버에 의해서. 그러면 이 IO 콜 드라이버 함수 안에서는 스택의 위치를, 스택 로케이션을 다음 위치로 바꾼다고 그랬었죠. 바꾸잖아요. 그래서 나의 드라이버가 호출됐을 때는 항상 이렇게 IO get current IRP state locatio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커런트 스택의 포인터를 얻어와야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파라미터가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볼 수 있는 파라미터가. 그래서 이렇게 커런트 스택 포인터를 얻어온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필요한 필드들을 하나씩 확인하는 작업, 그것이 보통 드라이버 쪽에서 IRP를 받았을 때 하는 최초의 작업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번에는 나의 드라이버가 이 IRP를 다른 드라이버에게 보내는 경우가 될 수도 있겠죠. 전달하고 싶어요. 즉, 나의 다음 계층에게 IRP를 보내려고 한다면 역시 IO 콜 드라이버라는 함수를 통해서 보내고 있죠. 보세요. 그렇죠? 이때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배웠습니까? 이때 바로 나의 드라이버는 나의 다음 계층의 드라이버가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당시에 내가 볼 당시에 커런트 스택이 아니라 다음 스택, 그러니까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넥스트 스택에 대한 위치를 먼저 구해와서 넥스트 스택에다가 값을 기록해야 된다라고 적어놨죠. 즉, 이런 내용들을 기록을 함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다음 계층에서 이 IRP를 받게 되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파라미터들을 확인하는 거죠. 자, 어때요?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정리가 잘 되시지요? 그죠? 즉, IRP를 내가 받았을 때는 어디를 본다? 커런트 로케이션을 본다. 그 다음에 내가 이 IRP를 다른 드라이버에게 보내려고 한다 그러면 어디에다 기록을 한다? 넥스트 스택 로케이션을 구해와서 거기다 기록을 해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IRP를 받았을 때 내가 어디를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 IRP를 누구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는 어디에다 기록을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서는 조금 벗어나지만 완료 얘기도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완료라고 하는 것은 이 IRP를 되돌려준다는 개념입니다. 되돌려준다. 그러니까 IRP를 받은 드라이버가 다시 원래 보낸 애한테 되돌려주겠다.
즉 우리 같은 경우라면 결국 나의 드라이버가 사용하던 IRP를 나를 호출했던 내 윗계층 드라이버에게 되돌려 주겠다라는,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여기 있는 IO complete request라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IRP는 되돌아갑니다. 위로 되돌아갑니다. 이때 반드시 성공 여부를 이렇게 IRP 내에 IO status.status라는 필드에다가 성공 여부를 반드시 기록을 해준 상태로 IO complete request라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이제 이 IRP는 되돌아가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더 이상 IRP에 대한 접근을 하시면 안 됩니다. 즉 나의 드라이버는 이제 내 드라이버가 IRP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 겁니다. 되돌려 보냈으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돌리는 방법도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배워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전달할 때와 그리고 완료할 때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시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결국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하게 보자면 IRP를 내가 받았을 때는 get current state location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포인터를 가져와서 거기에 있는 파라미터를 읽어본다. 그죠? 내가 IRP를 전달할 때는, 누군가에게 전달할 때는 next state location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포인터를 구해와서 그곳에다가 기록한다. 파라미터를. 그리고 IO call driver라는 함수를 부른다. 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내가 IRP를 되돌릴 때, 나를 호출했던 쪽으로 되돌리고 싶다면 반드시 IO complete request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완료를 시킵니다. 이때는 IRP 내에 스테이터스 값을 정확하게 기록한 상태로 되돌려줘야 된다.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앞으로도 IRP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IRP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IRP는 정말 그 종류가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종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create, close, read, write 같은 함수와 대응되는 IRP도 있지만 USB나 1394와 같은 그런 특별한 버스 드라이버가 요구하는 IRP도 있고요. WMI라고 하는 WMI 프레임워크에서 요구하는 IRP도 있고요. 플러그 앤 플레이 PNP 매니저에서 요구하는 IRP도 있고요. 파워 매니저에서 요구하는 IRP도 있어요. 되게 많죠. 그래서 IRP의 종류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IRP들을 이제 하나씩 상세히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배웠던 이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하거든요. 조금만 더 힘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